자, 안녕하십니까. DTV 칼럼 김칼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0시에, 조금 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2분 정도도 안 되게 1분 한 50초 정도 담화가 있었는데, 담화 내용 중에는 뭐 몇 가지 좀 주목할 내용은 좀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어떻게 보면 법적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 그건 이제 탄핵을 의미하는 것 같고, 본인은 자진 사퇴는 하지 않겠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뭐 국민에게 송구한다 이런 거는 뭐 의례적인 상투적인 용어니까, 그거는 뭐 의례적인 용어니까 그것까지는 뭐 저희가 뭐 거시기할 필요는 없고, 좀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좀 저는 그렇게 봤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진정성이 없다 민주당에서는 막 그렇게 나오던데, 이 진정성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는 윤석열이는 진정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담화 내용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당에게 일임한다라는 말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이 윤정부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했죠.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고 거국내각, 비상거국내각을 결성해라. 그리고 운영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그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제 오세훈과 이제 국민의힘 어제 심야이동을 했었는데, 오세훈은 빠졌겠지만 원내 의원들, 중진 의원들과 추경호 원내대표와 심야이동을 윤석열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심야이동 내용 중에 하나가 아마 이선으로 물러나라. 그리고 모든 걸 당에게 위임하고 책임총리제 실시해라. 이제 좀 있으면 책임총리제를 실시한다고 이제 총리를 임명을 할 것 같아요. 국힘당에서 총리를 추천을 하고,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국힘당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고, 이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면 탄핵의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오늘 이제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가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50%가 넘어요. 한 80%는 가결될 가능성이 있고, 이탈표를 추경호가 얼마나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이탈표를 얼마나 잡아내느냐가 문제이긴 한데 80% 이상은 가결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 절차가 들어가겠죠. 헌법재판소에 상정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의를 하겠죠. 그러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예전에 박근혜 탄핵 당시가 7개월인가 걸렸거든요. 7, 8개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대부분까지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힘당에서는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이 나와도 땡큐지만 어쩌든 간에 민주당이 지금 포스트 이재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지지자들과 의원들 똘똘 뭉쳐가지고 포스트 이재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6개월 안에, 내년 5월달 안에 확정이 돼버리면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그래도 힘들죠. 자, 탄핵 절차가 6개월 안에 끝난다 칩시다. 탄핵이 됐어요. 그러면 60일 안에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2달이에요. 총 8개월입니다. 그 안에 공직선거법이 확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대항마를 만들어야 되고 포스트 이재명을 내세워야 되는데, 민주당이 현실로는 그게 힘들어요. 지지자들이나 의원들이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이는 오늘 담화 내용을 봤을 때는 자진사퇴의 가능성은 0%예요. 0%. 일단은 국힘에서 총리를 선출을 하고 인준을 하고 책임총리들을 실시하면서 거국내각, 그러니까 중도 성향에 있는, 그리고 진보 민주진영에 있는 중도적인 사람들까지도 내각에 참여를 시키면서 국민들에게 어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쪽의 민주당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죠. 이재명의 민주당은 고립될 가능성도 있어요. 국민들에게. 이재명이 끝까지 대선 출마를 고집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포스트 이재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재명의 대항마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참패할 수밖에 없겠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과 국힘당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이가 뭐 국회 진입도 지시하지 않았고 계엄사령관도 지시하지 않았다. 일선 장교들이 했었다. 그건 국방장관의 지시였다. 근데 윤석열은 국방장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은 내란죄에서는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사소추권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내란죄라는 이게 혐의가 성립이 된다면 형사소추가 가능하거든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국힘당은 완전히 짜그라지겠죠. 하지만 윤석열이나 지금 군 내부에서도 어제 그 특전사령관이랄지 수방사령관의 김병지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윤석열은 직접 지시한 정황이 없어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말 그대로. 그래놓고 오늘 담화 내용에는 모든 걸 국정운영을 정부와 당에게 위임한다. 이거는 곧 내각제를 실시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임기 내에는. 내가 탄핵이 되더라도 내 임기가 있는 한 내각제를 실시하겠다. 그럼 오늘 표결이 붙여지고 헌법재판소에 올라갈 때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아마 걸릴 거예요. 바로 정지, 효력 정지가 될 수도 있겠고 직무정지가. 그러면 오늘 저녁 5시 안에 표결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수를 내겠죠. 국힘당에서. 이건 예의주시를 해봐야 돼요. 자, 국힘당에서 총리를 추천을 하고 그 총리가 누가 될지도 궁금하고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고 방금 제가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요. 이 기사의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자, 내각제 실현의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책임총리제를 하면서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면 이게 개헌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각제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개헌까지도, 내각제 개헌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정치권의 지금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이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살려고 그냥 회피하려고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민의힘에게 책임은 떠넘겼어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책임은 떠넘겼고 한동훈 대표도 오늘 대국민 담화 끝나고 난 뒤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하지만 국민의힘의 당론은 부결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윤한 갈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빨리 손절을 하고 자기가 대표로 있는 한 조기 대선을 치르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그런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힘당에 내놓으라는 잠룡들이 많죠. 홍준표나 원희룡이나 오세훈이나 유승민이나 안철수나 그 중에서 이제 유력한 후보가 오세훈과 홍준표인데 이 사람들을 한동훈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현재로서 대통령 경선, 후보 경선을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선출하냐. 100% 권리당원입니다. 100%. 일반 여론조사는 없어요. 100% 권리당원이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원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비난도 나오고 있고 비판도 나오고 있고 배신자 프레임도 나오고 있고 이런 와중에 한동훈이가 계속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동훈의 입지도 상당히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탄핵은 아마 가결될 겁니다. 탄핵은 가결될 거고 직무정지가 오늘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시간을 두고 직무정지가 되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탄핵이 가결된다면 바로 직무정지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되겠죠.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시로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여당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인준을 해주겠죠. 임명을 해주겠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내각제가 실현되는 거죠. 이거는 윤석열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항상 주장해왔던 겁니다. 자, 이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은 윤석열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본인의 사법리스크 중 공직선거법이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피선거권 박탈, 그 다음에 국회의원 배지, 이런 게 모든 게 무효라는 거, 국회의원 배지가 무효다는 거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2심과 3심, 33, 633 법칙을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지킨다면 탄핵이 결정이 되기 전에 이재명이 먼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은 이거를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윤석열은 조기 사퇴, 자진 사퇴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시민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뭐 길거리에 나와서 퇴진을 요구한다 그래도 계엄령을 그렇게 기분대로 선포하는 양반이 그 고집으로 자진사퇴 하겠습니까? 민주당의 불똥이 떨어진 거죠. 자진사퇴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은 이제 조기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근데 책임총리자 하면서 이제 조금 전국이 안정이 된다면 국민들의 분노도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신뢰감이 국민들에게서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수 있을지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혼란한 전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검사 탄핵을 22명, 판사 탄핵, 감사원 탄핵 22명을 지금 해놨잖아요. 여기에 대한 원망도 좀 있고 국민들에 대한 온성도 좀 있고, 그리고 복지에 대한 감액한 거, 이런 것도 국민들이 좀 원망을 섞인 목소리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에게는 상당히 오늘이 비상시국이나 마찬가지죠. 탄핵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 6개월이 걸리니까. 그러면 그 안에 공직선거법 확정돼 버리면 이재명은 나라가 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못 나가요. 뭐 개정안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킨다면 모를까. 그게 통과가 된다면, 만약에 그게 진짜 통과가 된다면 이재명은 진짜 사면은 자기 사법리스크를 클리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 후보가 나오더라도 그만한 지지는 받지 못할 겁니다. 자, 이게 좀 진퇴양난에 빠진 거다. 오히려 이재명에게는 상당히 불리했다. 오늘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오늘 상당히 좀 불리한 담화다. 윤석열이가 자진사퇴할 줄 알았는데 일단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는 탄핵 절차를 밟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탄핵 절차를 하더라도 자기에게는 일말의 희망은 있다. 이걸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과 이재명에게는 상당히 오늘 좀 한방 먹은 거다. 윤석열에게. 어차피 긍정평가가 13%예요. 윤석열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예. 지금 똥줄 타는 사람은 한동훈과 이재명, 조국 이런 사람들이죠. 똥줄 타는 사람은. 결국은 또 우원식 의장의 부인 신경애 씨가 유증죄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곧 기소가 될 전망이고, 김혜경, 배소연. 자, 김혜경 법카 유용에 대해서 유증죄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 3명이나 됩니다. 김혜경, 신혜경, 배소연. 자, 이런 사람들이 기소가 돼서 이재명에게 도움이 될까요? 또 한 번의 이재명이 국민들에게 판단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향후 한 6, 7개월 가는 상당한 국정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일단은 뭐 책임총리제로 해서 안정을 시키겠지만, 국정 운영은 안정을 시키겠지만, 외부적으로 아스팔트에서 정말 심란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수 쪽이나 진보 쪽이나 양쪽에서 극한 대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박근혜 퇴진 당시에도 그랬었지만 또다시 그런 형국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단은 피해보는 것은 선량한 시민들이다. 이번에 계엄령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국민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지네들끼리 정치권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걸 왜 국민을 팔아먹습니까, 그게? 정치권 싸움인데. 이재명도 지 살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윤석열도 지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지 마누라 한번 살려보려고. 열받으니까. 그래도 얼토당토하는 종북 세력 쳐다니니, 의사협회 뭐 48시간에 안 하면 뭐 쳐다니니, 이런 강한 발언을 했던 거예요, 윤석열도. 지 마누라 한번 살려보려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마누라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이재명 잘못 뽑아가지고 당대표 잘못 뽑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담화문의 내용은 절대 야권에게 유리하진 않다.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총리는 어차피 임명이 되거든요. 그럼 책임 총리를 실시하면서 거국내각. 오세훈이 말했던 거국내각은요, 중도 쪽에 있는 민주진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낙연 쪽, 이낙연 대표 쪽이나 비명계 쪽에서 내각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죠. 그러면 친명 쪽은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DTV 칼럼의 김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